안녕하세요. 오늘은 약밥이 무엇인지 그리고 약밥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 논문에 의하면요, 엔젤은 몸속에 많은 헥사미타 편모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편모충이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수질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영양 결핍, 또 과밀에 의한 스트레스, 또 온도 스윙이나 보통 뭐 여러 가지 기타 요인이 있겠지만은 어떤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럴 때 이제 갑자기 헥사미타 편모충이 급감하게 되고요. 편모충이 급감하게 되면은 이제 호리네드로 발생해서 이제 물고기가 심할 경우 이제 폐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헥사미타 편모충을 제거하기 위한 항원 충제로다가 메트로디나졸을 사용해서 이제 제거를 하는데요. 이때 제거하는 방법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대조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이것을 연구를 했는데요. 한 가지는 일단 저희가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물속에 약을 넣고 약욕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물속에 약을 넣는 게 아니고 경구 투여를 해서 이제 병을 치료하는 건데요. 약욕은 물 1리터에 5mg을 넣고 5일 경과 후에 측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경구 투여는 kg당 50mg을 투여해서 이렇게 치료를 해봤다고 합니다. 데이터가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런 일반인들이 그렇게 완전히 뭐 정확하게 하기는 힘드니까 어느 정도 좀 따라갈 수 있게 뭐 비슷하게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메트로디나졸을 많이 사용해 봤지만 메트로디나졸을 많이 사용했다고 부작용이 크게 없기 때문에 뭐 양이 좀 약간 많거나 적거나 해도 물고기에게 커다란 데미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방법으로다가 이제는 치료를 했는데, 이제 경구 투여한 거와 약육한 거, 똑같이 약육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고기를 엔젤을 해부를 했는데, 약육을 한 경우는 증상이 많이 완화됐지만은 기존과 거의 비슷한 양의 헥사미타 편모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구 투여한 것은 헥사미타 편모충이 거의 다 이렇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봤을 때 보통 저희가 약육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물속에다 약을 넣는 그런 방법보다는 경구 투여하는 방법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쉽게 경구 투여를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경구 투여라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물고기한테 약을 먹일 수 있을까, 뭐 주사기로다가 뭐 물고기 입을 벌려서 강제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요. 또 혹시 마리수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뭐 한 20-30마리가 되는데 그걸 다 치료하기 위해서 한 마리 한 마리 다 경구 투여하는 그런 것도 되게 힘들 수 있으니까요.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약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약밥이 뭔지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약밥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런 약밥에 대한 그 개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영문이 지금 지어져 있긴 한데 매직 플레이크라고 써 있거든요. 매직 플레이크 써 있고 아래쪽에는 메트로디나졸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료가 플레이크 타입이거든요. 이렇게 플레이크 타입인데 플레이크 타입에 5% 정도 가미된 메트로디나졸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플레이크 사료에다가 메트로디나졸을 넣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머리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플레이크 타입이 좀 약간 되게 가느달고 연하기 때문에 물고기가 먹었을 때 소화도 잘 시키고 그럴 때 이제 약도 흡수가 잘 되겠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 플레이크 타입에다가 이런 약을 넣어서 약밥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크 타입으로 약밥을 만들기에는 힘들 것 같아서 저는 비트를 사용해서 약밥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번 약밥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밥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메트로디나졸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메트로디나졸 하나를 이렇게 준비했고요. 어떤 분은 저는 프라시닐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하는데, 프라시닐과 메트로디나졸은 같은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혼돈하지 마시고요. 같이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 알을 가루를 내서 물에 녹여야 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는 절대 부시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지퍼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지퍼팩 안에서 약이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이제는 이거를 부셔줄 건데요. 약을 이렇게 완전히 이제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가루를 만들었고요. 이 약을 이 빈 통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넣습니다. 이제 약이 잘 녹게 이제 저어주시면 됩니다. 잘 저어준 다음에 지금 저는 이렇게 비트를 사용해서 약밥을 만들 건데요. 비트를 여기 넣어줍니다. 이렇게 비트를 넣어주면은 비트가 물을 흡수하면서 물에 녹아있는 이 약이 비트에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그 외국에서 사용하는 그런 플레이크 타입 매직처럼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너무 저어주면은 이 비트가 완전히 죽이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만 살살 해주시고요. 지금 급하게 치료를 해야 된다면은 이 비트가 약을 안으로 흡수했기 때문에 바로 투여해도 되고요. 지금 바로 투여하지 않고 다음에 이제는 병이 걸렸을 때 이 약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 약을 말리면 됩니다. 사료를 얇게 펼쳐주고요. 그리고 이 사료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건조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료가 이제 완전하게 건조되면은 사료를 지퍼백에 넣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제 방습제 같은 걸 넣어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관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물고기가 갑자기 아파서 급할 경우 이 사료를 다시 급여하면은 쉽게 물고기를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탕어를 많이 키우시는 분들에게 이 약밥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고기는 트로페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로페우스의 복수병이 커다란 골칫덩어리여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데요. 약욕을 해서 병도 많이 치료를 하고 계시지만 약욕 이외에 이렇게 약밥을 이용하면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트로페우스 약욕할 때 가장 골치 아픈 게 뭐냐면, 트로페우스 지금 한 내자수조에 한 마리가 좀 약간 병이 걸렸다 싶었을 때 과연 그 한 마리만 걸린 거냐?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외에 벌써 보균을 하고 있지만 아직 증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하루 이틀 지나면 또 한 마리가 복수오고 또 한 마리 복수오고, 그렇게 계속 이제 복수가 진행되다 보면은 사육하시는 분이 한 마리 한 마리 이제 치료하다 보면은 진짜 지쳐갖고 결국은 포기도 하고 나중에는 아예 트로페우스를 접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럴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바로 만든 이런 약밥 있잖아요. 한 마리가 걸렸다 이럴 때 이런 약밥을 넣어주면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걸렸던 놈이 이 약을 먹게 된다면은 효과적으로 복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복수병이 걸린 개체는 식욕이 떨어져서 이런 약밥도 잘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가 계속 진행되기 전에 이런 약밥을 한번 쳐준다면은 다른 물고기들이 계속 한 마리 한 마리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골칫덩어리를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로페우스 키우시는 분들이 이런 약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몇 번 한번 써보긴 써봤는데 요즘에는 뭐 복수병이 많이 걸리지 않아서 이렇게까지 만들진 않지만 한때는 진짜 많이 열정적일 때는 이렇게도 많이 써봤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약밥이 어떤 건지,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물생활 하시는데
좀 한 가지라도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싶은 바람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